이제 시험 잘 봐야 성공한다라는 말, 여러분도 뭔가 이상한 거 알고 있죠? AI가 정답을 1초 만에 찾아주는 세상에서 시험 말고 어떤 걸 키워야 할까요?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초인류를 쓰신 경희대학교 김성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좋은데 문제 자체를 정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 답을 사례를 들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중요한 건 정답을 맞추는 암기력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문제를 정의하는 힘, 즉 인간 중심 문제 해결력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발명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 아닐까요? 지금으로 치면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학, 의학, 법학까지 마스터한 천재 중의 천재죠.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왜 이 광대한 지식을 습득했을까요? 시험만 위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정약용 선생의 탐구심과 문제 해결의 근원이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 아시나요? 정약용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중기, 수원화성 중축에 쓰였다는 건 유명하지만 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무거운 돌을 옮기면서 백성들이 아파하고 다치는 걸 보면서 정약용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서양 공학 서적을 독학하고 힘과 도르래의 원리를 습득해서 거중기를 직접 설계, 도입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해결한 거였죠. 거중기의 도입으로 10년이 걸릴 화성 중축이 2년 9개월 만에 완공되었고 백성의 고통을 줄였다는 이유로 정조의 칭찬도 듬뿍 받았답니다. 정약용의 의학 저서 마가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도 어렸을 때 천연두로 죽을 뻔했었고 본인의 자식 여러 명을 홍역으로 잃는 개인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곳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순응하는 게 아닌 이건 해결해야 한다 라는 마음이 솟았죠. 그래서 동약의학과 서양의학의 종두법을 독학하여 홍역과 천연두의 예방과 치료법을 담은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후에 조선 전염병 예방의 기초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살렸죠. 조선시대 형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흠음신서 역시 백성들이 억울하게 형벌에 처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억울한 백성을 없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법학책을 독파하여 올바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정약용이 천재인 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공부의 동력은 고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즉 공감 능력이 매우 발달한 사람이었다에 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공감 능력이 있어야 진짜 문제가 보인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정약용이 가장 좋아했던 학자는 바로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였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뭘까요? 누구나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구하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도 아는 측은지심입니다. 정약용은 이 측은지심을 자신의 철학으로 삼았음이 분명하죠. 맹자의 측은지심은 결국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자 현대로 치면 감성지능, 즉 EQ의 핵심입니다. AI가 IQ의 영역을 압도하는 시대에 EQ의 원천인 측은지심이 인간만이 지니는 가치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거중기도 마가회통도 흠음신서도 안 만들어졌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조심하지 않았다. 원래 건축은 오래 걸린다. 전염병은 어쩔 수 없다. 법이 원래 그렇다. 라고 치부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누군가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인간도 AI도 그것이 문제인지를 모른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도 그렇죠. 스크린도어가 없어서 자꾸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니 그걸 문제라고 지적한 사람이 있어 만들어지게 되었죠.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도 그렇죠. 사람들이 출구에서 헤매는 걸 운전 미숙 탓이라고 돌렸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느껴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 등 여러 학회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 AI를 도구로 다루는 미래인재가 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AI가 정답을 1초 만에 푸는 시대에 문제를 포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정약용이 서양 공학서를 찾아다닐 때보다 훨씬 쉽게 AI로 필요한 부분의 지식만 습득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최태원 SK 회장님도 핵심 역량으로 꼽은 디자인 싱킹을 보면 정약용의 사고방식과 똑같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보면 1단계 공감하는 마음에서 2단계 문제 정의로 가는 과정이 정확히 나와 있죠. 디자인 싱킹의 첫 단계도 공감, 정약용의 문제 해결 방식도 첫 단계는 공감. 기술 시대의 핵심 역량을 200년 전에 이미 정약용이 실천하고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고통과 힘듦에 같이 아파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EQ와 연결되는 미래 역량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두 공감을 핵심 역량으로 말하고 있어요. AI 시대에는 사람들의 불편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무려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 중에도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만약 그의 동기가 오직 입신양명이었다면 절망적인 유배지에서 학문을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에게 지식과 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AI가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해주는 세상에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해결해 주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AI는 인간 중심 문제 해결의 도구여야 하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편함을 찾아보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질문해보세요. 우리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채널 감성큐리트에서는 인문학과 기술을 융합하여 여러분이 미래 인재가 되도록 돕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